자, 4월 24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정말 어려운 장이었는데, 음, 시장 지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코스피 보십시오. 10%원 바다 색깔입니다. 완전히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시원하게 쳐맞았는데, 일단은 지난주부터 계속 돼 왔던 정부의 일본 사랑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토가 계속 이어지면서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속 방송에 예전에 이제 그 이데일리에서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제가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식 올려주는 사람들이 내 편입니다. 우리가 경제지를 볼 때 항상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혹은 중국 경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 주가가 올라간다, 저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중국의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중국을 싫어한다 또 혹은 일본을 싫어한다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일본을 싫어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일본을 싫어하지만 예를 들면은 나는 닛산 자동차를 탈 수 있다, 렉서스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언론이 중앙에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차원에서 반항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사실은 우리나라 물건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대중국 무역 수출이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흑자로 돌려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럴 때는 수출 파트너가 중요한데 지금 중국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오늘 하락이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SG 증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뭔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하한가 맞은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성광 이것도 보시면은 쭉 끝없이 올라갑니다. 야 이런 좋은 종목이 이제 안 나왔는데 이 종목은 거의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진짜 미미합니다. 3만 8천 주, 6만 주, 19,000주, 몇천 주씩 나올 때도 있어요. 만 주. 이런 종목이에요. 거의 호가가 비해서 우선주 같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었고 할인주 좀 볼까요? 할인주도 마찬가지 꾸준히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대성홀딩스 마찬가지입니다. 세방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데이터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큰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삼천리 이렇게 올라가고 서울가스 마찬가지, 다올투자증권도 마찬가지. 단기 급등하고도 중장기적으로 쭉 거래량 없이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하루에 다 맞았어요. SG증권이라는 데에서 대량 매도가 출회되는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CFD가 연장이 안 됐다. CFD가 뭐냐면은 전문 투자자로 등록을 하면은 그 쓸 수 있는 CFD 계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레버리지가 우리가 쓰는 그 신용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크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CFD 계좌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신용 같은 경우도 신용을 쓰면은 3개월 일단 기본 쓰거든요. 3개월을 쓰면은 저도 CFD는 안 쓰고 신용을 쓰는데 3개월 신용을 쓰면은 3개월인가? 나도 신용을 이렇게 오래 쓰진 않아가지고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인가? 6개월인가 봐요. 6개월인가 쓰면은 전화가 한번 오거든요. 이거 롤오버 하시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하면은 네 그러면 그냥 롤오버를 해줘요. 안 그러고 저 그냥 청산하겠습니다 반대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FD도 그런 식으로 롤오버를 해줬어야 되는데 롤오버가 안 되고 전부 다 반대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반대매가 나올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가지고 나올 건 아니었어요. 근데 롤오버가 안 돼가지고 반대매매가 그러니까 롤오버가 안 돼가지고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썰은 뭐냐면은 어 어떤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고 이 돈을 모집을 해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정회원들 리딩을 해주지만 제가 여러분들 돈을 받질 않잖아요. 근데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은 돈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돈을 돌리면서 자전거를 해가지고 이걸 끌어올린 거예요. 자기들 돈으로. 어차피 거래량 없으니까 끌어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있고 금감원에 걸려가지고 좀 주가 조작으로 좀 조사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갖다 치지만은 큰 종목도 지금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CJ 우리가 아는 그 CJ 맞습니다. 근데 그 CJ가 오늘 마이너스 28%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가 아는 그 CJ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CJ도 원래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10만 주도 채 안 되는 날들이 많은 종목인데 그러다가 한순간에 거래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뿐만 아니라 급락한 종목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SG증권발 대량 매물 추세가 있었는데 아마 금감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투심도 악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장에 낙폭이 좀 크지 않나.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큰데 하림지주, 성광 그리고 다우데이터가 이 세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 탑 100 안에 드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코스닥이 절대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싹 다 하한가 맞아버렸으니까 코스피로 본다면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KB 뭐 이런 거 이 정도 신한지주 이 정도 될까요? 그런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하한가를 맞아버렸다 싶으면은 급락을 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 충격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오늘 하락은 정부의 이제 외교 정책이 하나고 지난주부터 해서 끌고 오고 있죠. 하나, 둘째는 오늘은 거기에다 더해서 이 카더라 통신 이게 정말로 CFD 계좌가 터진 건지 아니면은 작정하다가 지금 작전이 터진 건지는 앞으로 이제 조사가 나오겠죠. 조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장의 낙폭이 좀 더 깊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유럽 시장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간 유럽 시장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금 개장해서 제가 오늘 계속 브리핑을 드렸지만 글로벌리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하나 딱 문제가 되는 거는 글로벌 문제는 아니고 우리 환율이 좀 많이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1335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좀 튀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음,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세니까 환율이 뭐 1%대 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유럽 증시가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었고 암호화폐도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낙폭이 나올 것들은 아니었는데 또 심지어 2%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에코프로가 의외로 버텨주는 장세에서 이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종가가 어떻게 됐죠? 그럼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4% 상승입니다. 에코프로 BM 0.5% 그러니까 두 종목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지수를 버텨주고 있는데도 이 정도 하락이면은 이거는 뭐예요? 삼성전자가 뭐 약보합 정도 되고 뭐 하이닉스가 지금 4% 상승했는데 주가가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개별주들은 4, 5%씩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글로벌하게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은 특별히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도 뭐 지금 독일이 0.06% 하락이니까 뭐 약보합 정도죠. 영국 0.1%, 프랑스 0.26% 정도 하락, 유로스토스 0.24, 뭐 올라가는 데는 또 올라가고 혼조 정도의 양상이기 때문에 글로벌리한 리스크보다는 일단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플러스 일부 증권사의 어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인은 어떻게 됐던 건 모르겠지만 SG 증권발 대량 매도가 있었던 건 맞다. 그게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또 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이번 주는 미국 시장 실적 슈퍼 위크입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아마 요동을 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기대감으로 가고 실적에는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미국은 실적이 아주 쿨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부분들도 있고 5월 3일에 FOMC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측치 한번 볼까요? 타겟 레이츠를 보면은 0.25% 상승이 지금 대세입니다. 85% 확률로 25bp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커렌트를 예상한 게 15% 정도. 그 다음에 그럼 6월 한번 볼까요? 6월은 동결이 우세입니다. 66% 정도. 물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엄청나게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25bp 금리 인상을 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쉽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면은 오히려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경기 위축인가? 혹은 시스템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 경기가 버틸 힘이 없는 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번에 25p 인상하고 동결하고 7월은 7월도 동결 예상이고요. 지금 현재는 언제 또 바뀌겠죠. 9월은 동결과 25bp 인하가 대세인데 두 개의 양립인데 저는 인하는 올해 인하는 없을 거라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금리 인하는 정말 경기가 어려울 때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생각보다 꽤 거친 뉴스들이 나올 때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5p 인상하면은 시장에서 예상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장은 정말 안 좋은데 미국 시장은 차트로만 보면은 일봉상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차트로만 보면은 괜찮거든요. 진짜 삼각 수렴한 자리예요.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자리잖아요. 보시면은 저점을 올리고 고점은 막혀 있는 삼각 수렴 자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렇게 하다가 원터치 투터치 하면서 매물대 타다가 치다가 이 매물대를 뚫는 차트거든요. 반대로 이런 차트면 안 되겠죠. 하방은 막혀 있는데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방은 막혀 있는데 위에 있는 고점이 점점 내려오는 이런 식의 패턴. 요런 삼각수렴은 밑을 때리다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가 막혀 있고 밑에서 저점이 올라오는 삼각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자리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삼각수렴이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삼각수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방 돌파 자리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특히 지금 실물 경기는 정말 안 좋고 지표들은 안 좋은데 요즘 장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할 수 없는 장세가 돼 있어요. 수급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 상방아 12,100에서 12,200대 상방을 뚫고 올라오면 13,000이거든요. 이러면 우리나라도 몰라요. 이러면은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와서 13,000까지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뭐 요 며칠 잠깐 조정을 줬지만 사실 추세 자체는 저점을 조금씩 올리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저점을 2,100에 잡은 다음에 보시면 계속 저점의 각도 자체도 가팔라지는 각도고 보시면은 각도 자체도 가팔라져요. 각도 자체도 가팔라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려올 때 각도가 똑같은 각도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가 계속 가팔라질 수 있어요.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반적인 일봉상 며칠 동안 흐름은 딱 장기 입평돼서 맞을 때서 맞았어요. 맞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검은색 라인 480에서 장기 입평돼서 딱 조정받을 때서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는데 내려왔을 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61선 정도에서 지지가 나온다고 치면 한 800대 초중반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는 자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전제가 됐을 때 이
삼각 수렴 자리가 돌파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위도 상방도 열린다는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코스닥 950까지도 일단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는 게 원데이 투데이도 아닌데 물론 문제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그렇다면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하다가 만약에 이게 뚫지 못하고 이게 교과서인데 교과서대로 할 줄 알았지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인버스 타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죠. 인버스는 탈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고 준비는 하고 계시되 시장이 지금은 죽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